탤런트 임채무 씨 두리랜드에 관한 최근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재개장하면서 입장료를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또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비난하는 사람을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리랜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에 위치한 어린이 테마파크 1990년 5월 1일에 개장했으며 설립자는 이탤런트 임채무 씨다. 2017년 10월 휴정에 들어갔으며 2018년 11월 재개장 예정이었다. 2020년 4월 4일부터 임시 개장하였고 2020년 4월 30일 정식으로 재개장했다. 40여 년 전 단역 배우로 촬영차 당시 유원지였던 놀이공원 부지를 방문한 임채무 씨가 어른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술에 취해 노는 동안 방치된 어린이들이 유리병에 발을 다치는 모습을 보고서 놀이공원을 설립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설립 동기가 되었다. 임채무 씨는 1988년부터 준비했다고 하며 사비를 털어 1990년 5월에 두리랜드를 개장하였다. 개장한 지 일주일쯤 되던 어느 날 마감때가 되어 문을 닫던 중 어느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4인 입장료 8,000원이 없어 어찌할지 고민하던 모습을 본 임채무 씨가 그 가족을 무료로 입장시켜줬고 그날부로 과감하게 입장료를 없애버렸다고 한다. 놀이공원의 규모 자체는 작지만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임채무 씨의 설립 취지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져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임채무 씨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동산을 만들기 위해 사비를 110억 원 투자했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입장료에 대한 논란. 원래 입장료가 공짜였으나 실내 시설 위주로 계획 보수하며 놀이동산을 개장하기 위해서 진 빚이 150억이나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장료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라디오스타에서 한번 임채무 씨가 나왔을 때 방송을 봤는데요. 또 황사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이 놀이동산이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내 시설 위주로 하기 위해서 또 빚을 내서 또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도 대단한 분이시다. 참 탤런트가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하지만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자 육두 문자를 써가며 욕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한다. 뭐 요거에 관련된 동영상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초기 개장 시에는 직원이 약 15명 수준이었으나 2020년 재개장 시에는 규모도 커지고 안전 문제도 있다 보니 운영 인원이 70, 80명 정도라고 한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설립자인 임채무 씨가 현재 보유한 부채는 약 150억. 이렇게 보면 어떻게 입장료를 그간 안 받았는지 더 의문이 드는 점이다.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생각해 보길 바란다. 어떻게 입장료를 안 받고 주구장창 운영할 수 있겠는가. 단지 이전까지 무료로 운영해서 지금 갑자기 올리는 게 적응이 안 되고 너무 비싸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 타 키즈 카페와 가격을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에 있거나 한 번 더 아닙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 역시 업주들은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느냐며 입장료 비난을 제기한 사람들을 비난했다. 그냥 심심하니까 비난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뭐 이분 심심하고 뭔가 좀 가만히 있으니까 좀이 쑤시고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 누가 뭐 뻘이 하나 생기면 뭐 저 새끼 개새끼 뭐 그러는 거예요. 개구리가 돌 던지는 사람 쉽게 던지면 거기 맞은 개구리는 사망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괜히 비난해서 그렇게 심심하면 남 칭찬하는 걸로 좀 바꾸시라 이거지. 남 칭찬하는 것도 재밌어요. 뭐 그렇게 해서 괜히 복을 깎아먹지 말라 이거지. 남 비난을 해봐야 복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괜히 발품 팔아서 자기 복을 거꾸로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복이 들어오는데 굳이 자기 발품 팔아서 복을 거꾸로 짓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임채무 씨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야, 이분은 분명히 재성이 공망인물이시다. 그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그리고 사주를 딱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재성이 공망입니다. 재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재산과 관련돼서 부채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갑자기 큰 손실이 있거나 뭐 이런 어이없게 손실이 있거나 또 뭐 이러신 분들 재성 공망인 경우가 많죠. 또 이 임채무 씨가 또 그 와이프가 먼저 그 돌아가신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성 공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사주를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우선 관상을 잠깐 보면은요, 뭐 그렇게 관상학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은 없어요.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은 없고, 뭐 탤런트니까 뭐 기본적으로 잘생긴다는 건. 눈썹이 좀 진한 편이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신해철 씨 있잖아요. 그 신해철은 그 젊은 청년 스타일이고 임채무 씨는 좀 아저씨 스타일인데 느낌이 약간 비슷해요. 그 눈매라든지 뭐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비슷해요. 비슷한데 둘 다 재성 공망입니다. 신해철 씨도 재성 공망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좀 아팠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많은 그 재산을 지출이 있었겠죠. 병원비 때문에 많은 지출이 있어서 전세, 그러니까 자기 집을 못 가졌다고 해요. 그 무릎팍도새 나왔을 때 하는 얘기가 그게 와이프 때문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자기는 돈을 더 쓰느니 그 집 사는데 돈을 쓰느니 그 돈을 줄이고 행복하게 사는데 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으로 그 암 치료비에 그 많은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 역시 재성이 공망인 결과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채무 씨하고 그 신해철 씨하고 다른 점은 임채무 씨는 눈썹이 좀 진하죠. 눈썹이 좀 진한 편인데 신해철 씨는 눈썹이 거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연예인들이 원래 눈썹이 진하고 길면서 이렇게 그런 게 연예인 눈썹인데 신해철 씨는 연예인 눈썹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턱이 좀 빠른 경우였는데 임채무 씨는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나빠 보이는 데는 없어요. 특별히 나빠 보이는 데는 없고 다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십니다. 특히 명궁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고요. 명궁.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명궁 모양이 이렇게 깔때기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명궁이요. 대부분 이 유명 연예인들의 그 명궁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잘 나가요. 예, 그렇게 해서 이분 엄청났었죠. 예, 그 데뷔하고 나서 팍 한번 대박이 났고요. 그 이후로 뭐 지금까지 계속 잊혀질만 하면은 뜨고 잊혀질만 하면 뜨면서 인기를 유지해 오고 있으셨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성 공망으로 많은 경제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자신이 뭐 감당할 만큼은 됐겠죠. 그런데 재성 공망이 있게 되면 그렇게 끊임없이 거기에 그 투자를 하거나 끊임없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관성이 공망이 되면 남편 없이 그냥 살아도 되는데 끊임없이 남편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 재성이 공망이 되면은 끊임없이 그 어떤 투자라든지 어떤
그 재물을 확장하려는 그런 개념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죠. 사주를 보면은 기충년 소띠시네요. 임신월 을미일 시주는 모르고요. 보통 이 신월에 태어나신 분들을 보면 이게 살찐 사람이 많아요. 원래 살찐 사람이 많은데 금기가 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금기가 세기 때문에 그런데 임진무 씨는 살찐 스타일은 아니고 또 목일주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이 금이 이 월지에 있으면 돈은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랬지, 사주에 금이 있으면 부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월지에 있다는 거는 이제 그게 세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좀 복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사주는 이 3주만 보면은 일단 신약인데, 제다 신약인데 재성이 기신이잖아요. 제다 신약일 경우에. 그런데 그 재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임채무 씨가 그 재물에 만약에 재성이 공망이 아니었다면 그 재물에 굉장히 엄청난 욕심을 냈을 수가 있었겠죠. 제다 신약이니까 재물에 욕심을 내기가 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자기한테 안 좋게 돌아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임채무 씨는 이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고, 그거를 또 사회 환원하는 의미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기한테 길하게 작용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사람이 재물이 많게 되면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갑자기 병이 찾아온다든가 하여튼 안 좋게 작용을 사고를 입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재물운이 크게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된 사람이 안 좋게 그 결말을 맺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살해를 당한다든지 뭐 누구 사기를 맞는다든지 하여튼 뭐 거의 본래대로 돌아가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재성이 제다신약한테는 기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다신약이면서 재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임채무 씨는 어떤 그 본인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본인이 어떤 해를 입었다든가 뭐 그런 것이 없이 무난하게 지금까지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약이기는 하지만 인수가 굉장히 튼튼하게 세게 들어와 있어요. 사실상으로 월지에서 그 관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인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것을 이 사주는 관이 귀신이라고 볼 수가 없죠. 관이 신약하면 벌써 재관이 귀신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재관을. 그런데 신약하면서 그 관을 귀신으로 볼 수가 없는 사주죠. 왜냐면 관이 인수를 좀 생해주고 있으니까. 그 사주 자체는 이 국이 참 좋은 거예요. 이 사주가.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 관이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관이 좋게 작용하니까 탤런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있어서 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직업이거든요. 윗사람이 끌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상으로 보면은 이마도 좀 좋아 보이는 편이고 그렇거든요. 관운이 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사주는 그 인수, 수를 용신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운로를 보면은 대운이 화운으로 흘렀다가 38살 때 토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대운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보면은 28세대 사화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화가 들어오면은 일단 방송 쪽으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화가 들어오면 방송 쪽으로 진출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사주에 화가 좀 세게 있으면. 근데 이 사주에서는 화가 없는데 대운에서 화가 들어왔으니까
특히 사화는 이 방송 쪽으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이 사화가 본인한테는 귀신일 수가 있는데 그 용신을 받쳐주지도 못하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화가 사신합 수로 바뀌죠. 여기서 신금하고 합해서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귀신이 합해서 희신으로 바뀌게 되면 네, 굉장히 좋은 대운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시기에 그 대종상도 타고 사랑과 야망으로 스타덤에 올랐던 대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1983년도 한 요정 때 사랑과 야망이 히트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세운도 보면 금수로 흘러서 이 시기가 또 좋았던 시기고요. 여기까지